자, 2편 갑자일주 육신적 분석과 육친적 분석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육신적 분석하고 육친적 분석하고 헷갈리시는 분이 많은데 이번 수업에서 이제 그거를 한번 구분해서 볼 수 있도록 해볼게요. 자, 육신적 분석요. 이거 비견겁제, 식신상관 뭐 이렇게 이야기하죠. 자, 정인에 해당이 됩니다. 자수는. 자, 자수는 천간의 개수가 지지로 내려오면 자수가 되죠. 자, 정인은 일반적으로 공부, 학습, 지식, 문서, 자격증, 기업, 보호, 도움, 또 수용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생각이나 이런 것들도 다 정인에 해당이 돼요. 인성이 많으면 생각이 많죠. 자, 갑자일주는 일지에 정인을 두고 있는 일주입니다. 자, 정인이 긍정적으로 작용하면, 긍정적으로 작용한다는 것은 수부족, 이 여름일 경우가 많죠. 새로운 것을 배우고 받아들이는 능력, 지식을 축적하는 힘, 공부나 자격을 통해 자신의 기반을 만드는 모습으로 연결할 수 있다. 그러니까는 수가 없으면 안 되죠. 절실하죠. 그렇기 때문에 수를 통해서 뭔가 이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거죠. 그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다만 정인이 지나치게 강하면 수가 지나치게 강하면 겨울일 확률이 있고 여름에 태어나도 그게 수가 많다 하면은 장마기간이 돼서 물이 불어나서 홍수가 나는 그런 형태가 될 수도 있어요. 이렇게 되면 생각이 많아지는데 자, 생각은 많죠. 그죠? 생각이 많아집니다. 근데 행동으로 옮기는 힘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모습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인성이 많으면은 인성이 극하는 게 뭐죠? 식상이죠. 식상은 어떻게 해요? 내가 말하고 표현하고 행동하고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성이 과하면은 상대적으로 식상이 어떻게 해요? 그 목일간 같은 경우 수니까 식상은 하죠. 수국화를 해버려요. 그러면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게 자연스럽지가 않죠. 불편합니다. 못 움직이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어느 일방의 오행이 많으면은 상대적으로 반대 오행은, 어, 좀 힘이 없어요. 그래서 인성이 많으면은 화가 힘이 없고, 반목일간의 입장에서는 화는 식상에 해당이 되죠. 그래서 수국화가 되기 때문에, 행동으로 옮기는 힘은 상대적으로 떨어지게 돼 있어요. 자, 받아들이는 힘은 좋죠. 수생목 많아요. 그래, 받아들이기만 하고 밖으로 표현하지 않으면 됐어요. 생각에 머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식은 많은데 그 많은 지식을 활용을 잘 못하시는 분들 있죠. 그런 분들은 이제 사주 안에 화가 약하거나 할 경우, 없거나 할 경우에 이제 아는 거는 많은데 표현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입이 이렇게 머리로 생각은 많은데 입이 이렇게 안 트이는 거예요. 우리 같은 경우도 이렇게 이 학문을 하잖아요, 사주를. 근데 이 학문을 배우고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통변하라고 했을 때 말을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학은 많은데 이렇게 식상을 내뱉는 부분에 있어서가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인성과 식상이, 그죠? 적절하게 돼 있으면 그걸 잘 써요. 인성으로 받아들여서 식상을 통해서 이렇게 쓰는 거죠. 그렇게 되면 교육이나 이런 거를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인성이 너무 과하고 만약에 바로 옆에 식상이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인성이 식상을 극하기 때문에 이제 아는 거는 많으나 그거를 바깥으로 표현하는 능력이 떨어져서 항상 그것 때문에 이제 좀 힘들어하고 괴로워하시는 분들이 있죠. 주변에도 그런 분들을 참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인성이 너무 과하면은 문제다. 식상이 이제 그걸 당하니까요. 자유롭지 못하는 거죠. 말과 행동하는 부분에 있어서. 네. 자, 육친적 분석을 보겠는데요. 간목에게 다수 정의는 육친적으로 뭐예요? 어머니에 해당이 되죠. 친은 우리가 혈연관계죠. 그죠? 자, 갑자일주는 일지에 정인이 있으므로 어머니의 보호와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으로 볼 수 있어요. 자, 정인이 신이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고요. 우리가 살면서 힘든 일이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머니의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도움이나 보호가 힘이 될 수 있고, 그다음에 지나치게 강하거나 귀신으로 작용하면 어떻게 해요? 어머니의 역량과 간섭이 부담스러워질 수 있어요. 자, 만약에 여름에 태어난 간목일관이 이 자수가 이제 5월이다, 4월이다 했을 때 좌우충 이런 거 생각하지 말고 봅니다. 자, 자수가 도움이 많이 되죠. 그래서 이제 생명수와 같다 그랬죠. 생명수. 그래서 이런 분들은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해도 늘 엄마가 따라다녀요. 음. 그래서 엄마가 따라다녀 가지고 이제 엄마가 없으면 불안해요. 특히 만약에 여기 병화, 시의 병화, 자식 자리의 병화, 여자 사주 같은 경우는 식신에 해당이 되니까 자식에 해당이 되고 자식 자리에 있죠. 이럴 때는 병화가 간목한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존재가 됩니다. 자식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죠. 그러면 나는 어디에 SOS를 칠까요? 네, 자수한테 칩니다. 자수의 도움이 절실하죠. 자식을 키우는데도 엄마를 불러요. 엄마, 애 키우기 너무 힘들어. 엄마가 와서 좀 돌봐줘. 이렇게. 결국에는 자식을 낳고 엄마가 어떻게 해요? 자녀한테, 감옥한테 가서 살림살이까지 해주는 그런 경우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간목에게 자수는 일지에 위치하고 있어서 우리가 배우자의 모습으로도 해석할 수 있어요. 자, 배우자 궁에 정인이 자리하고 있으면은, 자, 배우자가 어머니처럼 나를 보호하고, 세심하게 챙겨주고, 엄마와 같은 모습으로 이제 배우자가 위치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만약에 정신적으로 힘들 때 남편이 내 편이 안 돼주면은 서러워요. 근데 내 편이 되어주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으로 자리를 딱 지켜주는 거죠. 좋겠죠. 자, 실제 배우자에 관한 구체적인 판단은 이제 남명은 재성, 그죠? 여명은 관성, 그죠? 요거를 보고 판단을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사주를 판단함에 있어 궁성이 있죠. 일지는 배우자 궁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배우자가 나한테 어떻게 해주는가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때 육친적으로 보면 자수가 있으니까 그죠? 어머니와 같은 모습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에 또 3편에서 갑자일주에 관해서 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